자, 우리 오늘은 평형이동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르샤틀리에의 평형 원리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미 평형이 된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Q 값도 배웠죠. 반응지수. 반응지수는 뭐라 그랬어? 이니셜. 처음 농도. 그래서 K 값하고 비교했을 때 K 값보다 작으면 K 값에 다다라야 되니까 정반응으로 진행되더라. K 값하고 같으면 그냥 평형이더라. K 값보다 커버리면 반대로 와야 되니까 K 값이 될 때까지 역반응이 진행이 되더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미 평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 반응의 평형을 깨트리는 거야. 그러면 외부에서 자극을 주게 되면 그 평형을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평형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반응으로 가든지 역반응으로 가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것도 평형 상수는 전에하고 똑같아야 된다. 근데 그 변화가 이제 뭐가 있냐면 농도가 있고 압력이 있고 온도가 있어. 이 세 가지 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화학 평형을 바꿀 수가 있더라. 왜 이제 이거를 하는 거냐면 어떤 평형 반응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 응용하니? 공장에다 응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생성물을 많이 만들어야지 이제 그게 수득률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많이 얻어야지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판매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반응이 평형이야. 그냥 예전처럼 비가역 반응이어갖고 훅 가버리면 끝나는 그런 반응이면 훅 가가지고 생기면 그냥 그거 쓰면 되지만 얘가 생기면 역으로 가버린다니까. 이 평형을 유지하려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같은 돈을 들이고 같은 노력을 들였을 때 생성물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 생성물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되도록이면은 정반응 쪽으로 치우치게 해가지고 생성물을 많이 얻어야지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수득률을 많이 얻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르샤틀리에라는 사람이 이 평형이동의 법칙을 갖다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다르게 주면 이게 생성물이 얼마큼 생길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평형이동의 법칙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르샤틀리에 원리라 그래요. 르샤틀리에 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불어 같은데? 그 프랑스 사람인 것 같은데. 평형이동의 원리, 평형이동의 법칙, 르샤틀리에. 우리 물리 시간에도 배웠잖아, 니네. 이게 평형의 원리야. 굉장히 광범위한 기준에서는 이 평형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니네 자연의 어떤 현상들은 다 이 평형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니네 물리 시간에 배웠던 전자기후도 기억나지? 패러데이 법칙 뭔지 알아? 앙페르 법칙은 뭐였죠? 전류가 흘렀을 때 거기에 자기장이 생기지 오른나사 법칙.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그 부분에 자기장이 생기더라 이런 걸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발상의 전환을 한 거지. 그러면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미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건 이미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패러데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완전히 정반대로 생각한 거지. 그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잖아요. 그치?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빨리 잡아먹히겠지. 그죠? 벌레는 늦게 일어나야 돼. 늦잠 자야 돼. 그래서 늦잠 자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잡는다. 그죠?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잡아먹혀요. 그런 웃자고 얘기고.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줬더니 거기서 유도전류가 발생하더라. 근데 그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거를 패러데이는 수식으로 정리를 했지만 렌츠는 그걸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외부 자기장 변화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걸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평형의 원리야. 그러니까 모든 자연에서는 그 평형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우리는 지금 화학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어떤 평형이 된 반응식에다가 농도를 주잖아. 농도를 증가시키면 그 농도를 어떻게든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야. 자, 온도를 높여주잖아.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든 낮추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야. 압력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압력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그게 르샤틀리에의 핵심이야. 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평형의 원리에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농도하고, 그 다음에 압력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도를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농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고 농도를 낮추는 경우가 있겠죠. 압력도 높이는 경우가 있고 낮추는 경우가 있겠지. 온도도 높이는 경우가 있고 낮추는 경우가 있겠죠. 그치? 농도를 높이는 경우는 어떻게 돼? 뭐 예를 들어서 반응물을 더 넣어주는 거지. 그럼 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럼 걔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니까 생성물 쪽으로 가겠지. 또 농도 또 조절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 생기는 족족 빼버리는 거야. 그럼 생기는 족족 뺀다는 얘기는 생성물의 농도를 낮추는 거지. 그럼 어떻게든 얘가 생성물을 더 만들어내겠지. 그게 이제 농도를 조절하는 거야. 압력은 뭐예요? 압력을 높이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다른 기체들을 넣어주거나 생성물을 농도하고 거의 비슷하거죠. 반응물을 더 넣어주는 거지. 그럼 농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 농도를 없애는 쪽 방향으로 가겠지. 그래서 외부에서 준 자극에 대해서 그 자극을 없애는 방향, 그게 평형이거든. 내가 우리 주할 이유 없이 그냥 가서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오늘 조금 지각했다고 선생님이 화난 줄 알아. 그래서 너무 당황해. 그죠? 선생님이 당연히 늦었으니까. 근데 요새는 폭력을 쓰면 안 되잖아.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 지각하면 진짜 맞았어요. 그때는 군대 문화에 잔재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의 뭐 그래도 대들지도 못했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각해도 맞았어. 근데 오늘 선생님이 괜히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러고 맞으면 되게 기분 나쁘고 아픈데 내가 오늘 지각해서 선생님이 화가 나셨구나. 그래서 근데 또 왼쪽 뺨을 또 때리네? 열받잖아. 때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탁 잡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한번 붙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나랑 맞짱 뜰지도 몰라. 그게 너는 자연이야. 내가 외부에서 자극을 줬기 때문에 가만히 맞고 있으면 안 되거든. 이 상태, 우리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나는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저항을 하는 거야.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저항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외부에서 어떤 농도를 높여주거나 온도를 높여주거나 이런 반응이 주어지면 그거를 어떻게든 없애는 방향으로 화학 평형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야.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수득률이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그 생성물을 많이 얻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에서보다는 실험실에 만들어진 반응식을 가지고 이제 화학 공장에서 이걸 얼마나 제품을 제대로 생산할 거냐 그럴 때 쓰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도 마찬가지 올리는 경우도 있고 낮추는 경우도 있고 온도를 낮춰야지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러면 반응 용기를 갖다가 어떻게 막 얼음 팩에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온도를 높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거기다 막 불을 떼야지. 그러면 반응이 변화가 오는 거죠.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농도, 압력, 온도 변화를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말이 니네들한테는 좀 어려운데. 이거죠?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더라. 우린 이걸 평형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광범위하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화학에서는 이게 이제 이걸 발견한 사람이 르샤틀리에라는 화학자예요. 그래서 르샤틀리에의 평형 원리, 르샤틀리에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니네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걸로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볼게요. 앞에서 배웠던 거를 이거 사실은 이거 하나만 알아도 르샤틀리에의 평형 원리는 웬만한 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죠? 하버보시법이 있어. 둘 다 유명한 과학자들인데요. 하버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노벨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뭐죠? 암모니아의 합성이야.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가 뭐의 원료냐면 질소비료의 원료입니다. 니네 질소는 비료의 3요소 아니?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농업을 배웠어요. 선생님 시골 학교 출신이어가지고 농업을 배웠었어요. 선생님 농업도 배우고 상업도 배우고 별거 다 했어. 농업 배울 때 지금도 기억나요. 닭병, 니네 닭병 잘 걸리잖아. 선생님 수업을 재미없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 수업하면 눈이 막 이렇게 감겨 썩은 동태눈이라고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딱 닭병이야.
뉴캐슬병이라는 닭병이 걸리면 닭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존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쪼아가지고 막 모가지가 없어지고 막 그래요. 대량으로 키우면 그러고 비리비리한 애들은 막 공격해가지고 그러니까 닭병 걸리면 그런 애들 공격받아갖고 죽는 거야. 근데 닭도 눈꺼풀이 있거든. 눈꺼풀이 엄청 내려와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졸아. 닭 쪼다, 닭 쪼다. 니네하고 똑같아. 완전히. 아니 선생님 수업하다 보면 졸고 있는 애들 눈 보면 딱 뉴캐슬병이야. 뉴캐슬병.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돼지는 뭐 돼지 종류들도 막요. 뉴햄프셔 그건 닭인가? 바크셔, 요크셔 막 이런 거 외웠던 그 고등학교 때 외웠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배울 때 비료의 3요소를 배웁니다. 그 비료의 3요소가 뭐냐면 질소, 인산, 칼륨이야. 우리가 이제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필수 3요소입니다. 질소, 인산, 칼륨. 그런데 이 질소하고 인산, 이 칼륨이 이게 뭐하고 생장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니네 또 혹시 몰라 농부가 될지도 몰라요. 그지? 요새 농부를 무시할 게 아니고 요새는 스마트 기기하고 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새 농사도 스마트한 농사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농부들도 많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기계화한다 그래도 아무래도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농사는 잘 안 지으려고 하지. 자, 인이 뭐냐면 인은 이거는 열매, 꽃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인성분이 예전에는 많이 없었대요. 그래갖고 이 인성분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뇨야, 분뇨. 그래서 사람 인분을 받아가지고 그걸 좀 발효를 시켜서 그걸 가지고 여기다 준 거야. 그래갖고 사람 똥으로 작물을 키웠어요. 그러면 열매가 훨씬 참외나 뭐 수박 같은 애들 열매가 훨씬 튼실하게 맺히는 거야. 그 인성분이 부족하면 과실이 잘 안 맺힙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분을 주기 위해서 옛날에 똥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름 같은 거 모아서 이제 밭에다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인분 속에 들어있던 기생충 알이 거기 붙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지금은 기생충이 완전히 박멸이 됐지만 회충, 십이지향충, 촌충, 긴촌충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선생님은 그런 걸 다 경험했어. 질소하고 칼륨은 생장이다. 그래서 질소, 칼륨이 많으면 이렇게 식물이 되게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 근데 쟤네들이 부족하면 잎이 누렇게 떠요. 잎이 누렇게 뜬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더라. 그런데 자연에서 질소를 얻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 자연에서 이걸 질소를 직접 얻는 애들은 누가 있냐면 콩과 식물이 있어. 너네 혹시 들어봤는지 알겠지만 모르겠지만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있어요. 콩과 식물들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무슨 작용을 하냐면 질소 고정이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어떻게 생겼어? N2죠. 얘 우리 어떻게 배웠지? N3중결합으로 되어 있잖아. 이걸 갖다가 암모니아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는 암모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애가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콩과 식물들은 밭의 쇠고기라 그러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단백질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저 삼중결합의 N을 우리가 활용을 못해. 그래서 우리 숨 꼴딱꼴딱 쉬면 N2가 그냥 날아간다고. 나왔다가 들어간다. 우리는 뭘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중결합인 산소는 활용할 수 있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활용해갖고 ATP를 만들어내자. 그 우리는 유기호흡, 산소호흡, 세포호흡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우린 이걸 할 수가 없어. 또는 식물들이 웬만한 애들, 이 콩과 식물 빼고는 나머지 애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외부에서 줘야 돼. 식물들은 외부에서 줘야 돼. 비료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소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때 아침에 뭐 먹고 왔어? 암송아지 스테이크? 뭐 이런 거 먹잖아. 그런 거 먹지 않아? 암송아지 스테이크.
아니, 안 먹네? 이렇게 막 하면 피가 줄줄 나오고, 부드럽고, 그러지 않아, 보통? 아침에 서민 음식 먹고 왔구나. 그러니까. 완전 서민 음식 아니야. 이거 원시시대 때 먹던, 그치? 추어탕? 오. 아침에 추어탕? 쉽지 않지 않나? 맛있어. 건강식이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질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질소를 이제 단백질의 형태로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뭐를? 남의 고기를 먹어야 돼. 그 기분.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에서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또는 최종 소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1차 소비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1차 소비자. 그건 생산자고. 소처럼 풀 뜯어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구조가 그냥 암송아지 스테이크 200g 먹으면 우리는 배가 불러. 그리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어. 그런데 스테이크 200g만큼을 풀로 섭취하려면 산처럼 싸놓고 먹어야 돼. 턱 다 나가요. 이렇게 돼. 그리고 흡수도 잘 안 돼. 그 먹고 나면 또 소화도 잘 안 돼. 똥은 이만큼 쌀 거야. 소만큼 쌀 거야. 이게 너무 하루 종일 뭐 일도 못 해요. 그거 씹고 있느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채식주의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게 효율적으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버부슈가 어떻게 하면 식물의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인간을 기아 상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거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실험실에서 하버가 뭘 만들었냐면 질소하고 수소를 반응시켜가지고요. 암모니아를 만들었다. 자, 개수 한번 맞춰볼까요? 미정계수법으로 어떻게 맞춘다 그랬지? 2개. 앞에다 2. 2개, 6개죠? 여기다 3 써주면 되지. 여기 1이 생략된 거지. 그래서 1대 3대 2로 이렇게 봐. 그런데 이 반응이 가역 반응이더라는 거야.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면 비가역 반응이라면 반응시키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면 그것만 쓰면 되잖아.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이제 나이트레이션 뭐 이런 거 시켜가지고 비료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양쪽 반응이야. 이게 처음에 없었다가 생기기만 하면 이게 다시 역반응으로 가버리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얘를 많이 만들어낸 방법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우리가 오늘 이제 르샤틀리의 평형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바로 르샤틀리의 평형원리를 한번 적용을 먼저 시켜볼게요. 자, 여기 봐. 뉴캐슬병 걸리면 안 돼. 자, 작용. 자, 여기 일어나고 있는 작용에 르샤틀리의 평형원리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보통 이제 어떻게 한다고? 농도 증가 또는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이렇게 이런 변화를 주는 거야. 변화를 줬을 때 이 반응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우리 목적은 뭐죠? 암모니아 쪽으로 가야지. 암모니아 쪽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반응이 한 용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한 용기에다가 얘네 둘을 반응물로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반응물 쪽에 애들이 지금 몇 몰이야? 1몰, 3몰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4몰이지. 그러면 생기고 얘네들이 반응해갖고 이쪽으로 가면 몇 몰이 생기는 거야? 2몰.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몰수가 줄죠. 몰수가 줄죠. 이제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이제 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당연히 얘가 이렇게 갔는데 이게 생기면 근데 섞여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 암모니아를 따로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질소의 농도를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야. 얘의 농도를. 이미 이게 평형을 유지했을 거 아니? 이게 평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다 얘네들을 더 넣어주면 얘를 없애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겠지. 자, 뭐라 그랬어?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얘를 더 넣어주면 이미 평형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를 더 넣어주면 얘네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얘가 생길 거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번엔 압력을 한번 봅시다. 압력. 이걸 이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평형이 유지가 돼버렸어. 평형이 유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봐봐. 여기는 정반응 쪽으로 가면 아니죠. 역반응 쪽으로 가면 압력이 높아요. 4몰이기 때문에.
압력이 크다고 할게. 이쪽 정반응 쪽으로 가는 건 압력이 낮아지는 거지. 소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압력을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압력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정반응으로 진행하는 거야. 압력을 높여주면 압력이 낮은 쪽으로 가야 돼. 됐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온도가 안 나왔는데요. 보통 이쪽이 압력, 기체의 경우는 압력이 낮은 곳이 온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 그러면 여기는 온도가 낮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된다? 온도를 낮추려는 방향으로 가니까 역반응으로 간다. 온도를 낮춰주면 어떻게 된다? 온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하고 온도가 반비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여기 몰수하고 여기 몰수가 똑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한테 뭘 주어주냐면 델타 H라는 걸 주어줘요. 이게 0보다 크면 흡열 반응이야. 그 다음에 델타 H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면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니네들한테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 반응이 만약에 발열 반응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열이 나는 거야. 그러면 온도를 낮춰주면 열 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죠? 반대로 온도를 높여주면 열을 감소시키는 거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 자, 몰수가 주어지면, 몰수가 차이가 생기면 압력 차이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보통 기체의 경우는 압력의 반비례가 온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맞아 들어가. 근데 만약에 이게 몰수가 똑같았어. 그럼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이렇게 정보를 준다. 흡열 반응이나 발열 반응의 정보를 줍니다. 이렇게 되죠. 조금 감이 오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배운 걸로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N2하고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건을 다 잡았죠. 하버가. 그래서 이제 보슈라고 하는 공학자죠. 저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장에서 할 때 조건을 좀 잡아줘라. 최적의 조건을 한번 잡아봐봐. 암모니아가 가장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을 보슈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보슈가 여러 가지 조건을 실험을 해가지고 잡았더니 온도가 몇 도야? 400도씨. 그 다음에 압력이 몇 기압이야? 200기압이야. 이 조건을 잡아낸 거야. 우리 그냥 이론적인 르샤틀리에의 법칙에 의해서는 어땠어요? 이게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압력을 높여야 되죠. 압력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이죠? 온도는 낮춰야 되죠. 작게. 압력은 높이고 온도는 낮추는. 이게 르샤틀리의 원리야. 이론적인 방법이에요. 농도는 뭐 증가시키면 되죠. 농도는 증가. 근데 이 농도가 무슨 농도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야?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켜야죠. 그래야지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론적인 르샤틀리에의 평형 원리야. 그런데 어때요? 틀리지? 이 정도면 고온 고압이잖아. 여기는 뭐였어요? 저온 고압이잖아. 이게 좀 뭔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인 거고 이건 보슈가 잡아낸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이 조건을 잡아낸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걸 배우는 거고요. 이제 요거는 실질적인 거.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 실제로는 암모니아 합성법이 이런데 고온 고압 조건이다. 심지어는 여기다 뭐를 쓰기도 해? 촉매까지도 사용한다. 고온 고압 조건에 촉매까지 사용해서 반응 조건을 잡은 거야. 이제 보슈가 이걸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르샤틀리의 평형 원리 그대로 뭐예요? 저온일 때, 고압일 때 이렇게 됐어.
그런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지. 이 고압을 올리면 무조건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 그런데 고압의 문제점이 뭐예요? 여기에 200기압 이상을 올려봤더니 그때 기술력으로 용기가 깨져버렸어. 이렇게 된 거야. 용기가 못 견뎌요. 200기압이 엄청 높은 기압이거든. 용기가 깨져버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압력은 200기압 이상 올리면 안 돼. 올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조건이 뭐겠어? 온도를 떨어뜨려야지. 온도를 떨어뜨려야지. 그런데 온도를 낮게 막 최저로 떨어뜨렸더니 문제가 뭐냐면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이유를 알아봤더니 얘네들이 충돌을 안 하더라는 거야.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 기체 입자들이 좀 흥분해가지고 가서 충돌해야지 반응이 일어나잖아. 근데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걔네 만나게 하려면 압력을 더 높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압력을 높게 했더니 깨져버려. 근데 얘네들이 충분히 유 에너지를 갖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를 좀 높여줘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온도를 높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 정도 돼야지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온도를 또 이게 더 높여버리면 이 조건에 또 어긋나잖아요. 그럼 역반응으로 가버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온도를 더 많이 못 올린 거야. 그럼 이제 반응을 더 빠르게 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야? 촉매를 사용하게 된 거야. 별짓을 다 해가지고 조건을 잡아낸 거야. 이게 바로 하버보쉬법이다. 이렇게 해서 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선생님이 르시아틀레이 평형원리 거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얘기해버린 거야.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사실은 요 부분이다. 평형의 원리는 요 부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암모니아를 만드는 과정은 평형을 이용하긴 했지만 거기에 한계점이 있더라. 르시아틀레이 평형원리 한계점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보슈를 시켜가지고 조건을 잡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고온 고압 조건에 촉매까지 사용해야지 암모니아가 제대로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가 결론이 난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형이동의 법칙을 갖다가 세 가지를 한번 따로따로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는 이제 니네들한테는 이게 그래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니네들이 좀 이해를 하게끔 선생님이 좀 알려줄 테니까 먼저 첫 번째 농도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방금 했던 우리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하버보쉬법 가지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래프로 주어진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반응 시간이야. 그리고 Y축이 이제 농도로 주어져 있죠. 그게 지금 얘가 이만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만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농도니까 이렇게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N2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암모니아겠죠. 얘가 이제 수소겠죠. 그래서 농도비가 1대 2대 3이 되겠지. 이 비율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지금 이미 여기까지는 평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평형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지금 농도 변화잖아요. 누구 농도 변화를 줄 거냐면 질소 변화를 줄 거야. 질소를 확 높여버린 거야. 이 시점에서 질소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질소의 농도가 순간적으로 확 증가해. 그러면서 질소 농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떨어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또 일정해지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니? 암모니아는 생성이 되겠죠? 생성이 되다가 이렇게 일정해지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일정해지겠지. 자,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갑자기 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를 반응시켜서 수소하고 반응해가지고 없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암모니아가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 농도들이 있겠지. 여기 농도들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x가 되고, 여기가 2x가 되고, 여기 x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이런 식의 비율. 왜 그러냐면 K값은 변하면 안 되니까. 지금 온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별거 아닌데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 보여서 니네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냐 해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니? 자, 이미 평형 상태에 있었어. 그런데 외부에서 평형을 깨트리는 질소의 농도를 증가시켜버렸어. 순간적으로. 그랬더니 질소가 순간적으로 이 점에서 훅 늘었겠죠? 그 상태 들어가니까 이제 반응물이 늘어났으니까, 반응물이 더 들어갔으니까 이제 수소가 반응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수소는 떨어져요. 그러면서 일정해지지. 얘도 떨어지면서 일정하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될게? 암모니아가 생겨야지. 그러다 암모니아도 일정해지죠. 이 비율은 원래 K값하고 똑같아야 되지. 그렇지. 여긴 대부분 이제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강철 용기 같은 걸 많이 쓰잖아. 그 이유가 농도를 변화시키지 않게, 그치? 부피를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비를 보여준 거야. 그렇지. 비를 보여준 거야. 이게 얼마 값인지는 모르잖아. 근데 처음 값하고는 다르겠지. 그죠? 그래서 그 비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농도 변화와 평형 이동형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변화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압력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반응식이 뭐가 있냐면 이산화질소하고요. 평형인데 얘가 산화이질소, N2O4, 사산화이질소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얘는 이제 기체니까 전부 다 가로 안에 G라고 써야 돼. 이거 써줘야 되죠. 왜냐면 우리 니네 테스트에서도 틀린 사람 있지. S는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S는 쓰면 평형상수에 쓰면 안 돼. 고체는 쓰면 안 됩니다. S는. 그래서 기체, 액체인지 고체인지 액체도 쓰면 안 돼. 이렇게 된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갖다가 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평형이 달라지는. 여기서 이제 압력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볼래요? 자, 봐봐. 여기가 지금 몇 몰이야? 이산화질소가 2몰이 있는 거지. 여기는 사산화이질소가 얼마가 있는 거야? 1몰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압력이 이쪽이 높은 거야. 압력이 이쪽이 크고 이쪽 정반응 쪽이 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이게 평형 상태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낮추려는 쪽으로 가는 거야. 압력을 해제하면 압력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평형이 이동하는 걸 선생님이 그래프로 표현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대 1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있어. 여기에 이렇게 있어. 여기에 지금 얘가 NO2요. 여기 2대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N2O4야. 방금 주아가 설명한 것처럼, 얘기해 준 것처럼, 이게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몰수가 2대 1이기 때문에, 몰농도 B가, 여기는 몰농도거든요. 2대 1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 지점에다가 뭐를 줬다? 압력을 서서히 높였어. 이렇게 됩니다. 압력을 서서히 높였다. 용기에다가 압력을 넣어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니? 얘가 올라가는 거죠. N2O4의 압력이 만약에 올라간다. 잠깐만. 압력을 서서히 높이면
그죠? 정반응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N2O4가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NO2는 줄어야 되죠.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또 새로운 평형이 도달을 하는 거지. 이번에는 반대로 이 지점에다가 압력을 서서히 낮췄다 그래 봅시다. 압력을 서서히 낮추면 어떻게 되니? 낮추면 높이려는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는 정반응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역반응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면 NO2는 증가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평형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평형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온도 변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평형상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B는 유지가 돼야 된다.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 생성물하고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B이기 때문에 그 유지가 되는 것이죠. 됐죠?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도 변화도 한번 해봅시다. 온도 변화와 평형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건 열화학 반응식 우리 배웠지. 열화학 반응식. 그래서 발열 반응하고 발열 반응 우리가 밖으로 열이 나온다 그래서 exothermic reac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흡열 반응 있죠. 얘는 endothermic reaction 이렇게 얘기를 한다.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뭔지 알죠?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반응 용기가 막 뜨거워져. 밖으로 열이 나오면서. 흡열 반응은 뭐였죠? 이렇게 그다음 쫙 달라붙는다 그랬지. 얼음이 생겨버린다 그랬죠. 바깥에 물을 뿌려놓으면. 그 이제 그렇게. 그래서 반응식 어떻게 쓴다 그랬어? AA 플러스 BB 이렇게 해가지고 CC가 생기고 DD가 이렇게 생성물이 생긴 다음에 우리 여기서 Q라고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쓰면 우리 발열 반응이라 그랬어. 밖으로 열이 방출된다. 여기에 마이너스 Q다 그러면 이게 이제 흡열 반응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발열이고 이게 흡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또는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벗어나는 거죠. 우리 이제 저기 가면 델타 H라는 게 나오는데 엔탈피라는 게 나와. 그래서 우리 반응 엔탈피 한번 살짝 그래프를 그려볼게. 요렇게 있어. 이게 이제 이 H가 니네 배웠던 내부 에너지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열 함량이라 그래. 엔탈피라 그래요. 여기 이제 반응 시간이지. 우리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떨어져갖고 이렇게 오지. 이게 반응물이고 생성물인데 요만큼 Q로 나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생성물이고 여기가 반응물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엔탈피 변화량을 배워야 돼. 델타 H. 야, 변화량이 뭐지? 과학에서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값 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H 생성에서 H 반응물을 빼는 거예요. 어떠니? 델타 H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값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델타 H가 마이너스 값이면 우린 뭐라 그래요? 발열 반응이다. 자리가 좁아서 굳이 이거 또 안 그릴게. 반대로 하면 흡열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플러스 값이지. 그래서 델타 H가 0보다 크면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방금 얘기한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N2O4가 있어. 사산화 이질소. 얘가 평형이야. 그런데 이번엔 여기다 ENO2 이렇게 뒤집어서 썼네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면 우리 배운 걸로 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다 좀 적용시켜볼까? 이게 1몰이고 이게 2몰이니까 이쪽이 압력이 높죠.
압력이 여기가 크죠. 여기가 압력이 작죠.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어? 온도 압력은 반비례라 그랬죠? 여기 온도가 높죠. 여기 온도가 낮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온도를 낮추려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정반응으로 진행하는 거야. 지금 온도가 이쪽이 낮으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흡열 반응이니까 델타 H가 0보다 클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다. 그리고 온도를 높여주면 온도를 낮춰주는 정반응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다 그려볼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농도 똑같아. 농도는 대괄호로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응 시간이죠. 그래서 처음에 누가 여기가 이제 요렇게 평형을 유지했던 게 요렇게 여기가 이제 NO2야 1대2니까 여기가 N2O4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온도를 올려주겠죠? 온도를 올려주면 어떤 식으로 돼요? 정반응으로 진행된다 그랬지. 요 지점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온도를 높여준 거야. 그러면 정반응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얘가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보다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생겨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온도를 낮춰줘 봅시다. 온도를 낮추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거니까 얘는 증가하겠지. 이런 식으로. 얘는 감소하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거나 낮춰줬을 때 얘 열화학 반응식을 보고 나면 이렇게 되더라. 할 수 있겠지? 그냥 다 똑같은 얘기야. 결국은.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면 온도가 낮추려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된다. 보통 기체의 경우는 압력하고 반비례다, 온도가.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근데 이제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압력이 구별이 안 되면 이걸 준다고. 열화학 반응식을 준다고. 그래서 발열 반응이면 이쪽이 온도가 높은 거야. 흡열 반응은 이쪽이 온도가 낮은 거야. 이렇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필기해 놓으세요. 음.